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텃밭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첫소리가 내린 아침,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번지고 조용한 들판 위로 서늘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렇게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우리 배추는 묵묵히 제자리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데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면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몇몇 텃밭에서는 무름병과 냉해를 한꺼번에 맞아 쓰러진 배추들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름부터 정성껏 키워온 배추가 마지막 문턱에서 힘을 잃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준 배추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 분명히 더 좋은 모습으로 김장 준비를 함께 해줄 테니까요. 실제로 첫서리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배추의 당도가 2배로 오르는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차가운 서리를 맞으면 배추가 더 달아질까요? 그 안에는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놀라운 자연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꼭 알아야 할 마지막 관리법을 차분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지나온 계절 동안 고생한 여러분의 배추가 이번 김장에 가장 빛나는 맛을 낼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과 텃밭 모두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제대로 넘기기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보온 관리입니다. 첫소리가 내린 뒤 배추가 스스로 당을 끌어올리는 과정은 놀라운 자연의 지혜이지만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밤사이 찾아오는 냉기를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닐을 덮어주면 더 따뜻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비닐이 첫 번째 함정이 됩니다. 비닐 속에서는 배추가 호흡하면서 내뿜는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새벽까지 머물게 되는데 기온이 뚝 떨어지는 순간 이 물방울이 그대로 얼어 잎에 달라붙어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상처 하나가 냉해와 무름병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 경험 많은 텃밭지기들은 부직포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부직포는 외부의 찬 공기를 부드럽게 막아주면서도 안쪽의 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어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 민수 아저씨 텃밭에서도 비닐 대신 부직포를 사용한 뒤 잎이 얼어붙는 피해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마른 낙엽이나 지푸라기를 살짝 덮어주면 공기층이 생기면서 보온 효과가 한층 더 좋아집니다. 다만 배추가 숨을 쉬어야 하니 완전히 밀폐하지 않고 옆면에 바람이 스칠 정도의 작은 틈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기가 흐르는 보온은 배추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지켜보며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면 됩니다. 이처럼 보온을 잘 갖추어 주는 것이 첫 단계라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무름병입니다. 보온이 안정되어도 잎이 촉촉한 상태로 오래 머물면 병은 어느 순간 조용히 스며들어 배추의 힘을 급격히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비가 길게 이어지고 늦가을에 습기가 깊게 깔린 해에는 무름병의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잎이 살짝 물에 데친 것처럼 투명해지고 손끝으로 눌렀을 때 물컹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경고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골든 타임이지요.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병은 뿌리까지 번지고 주변 배추로 옮겨붙어 텃밭 전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병든 포기는 즉시 뽑아 밭 밖으로 치우라고 말씀드립니다. 밭에 그대로 두면 바람 한 번 스쳐도 세균이 흙과 잎 사이를 오가며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뽑아낸 자리에는 석회가루를 뿌려 토양의 산성을 잠시 중화해주면 균이 다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은정 씨도 배수로를 깊게 내고 석회를 사용한 뒤로는 무름병 피해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또 목초액을 희석해 뿌려주면 흙 속 미생물이 활력을 되찾아 오히려 뿌리 주변 환경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병을 초기에 잡아주면 배추는 다시 스스로의 힘을 찾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더 깊이 있는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음병을 잘 넘겼다면 이제 배추가 스스로 맛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서리가 내리면 물을 거의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배추의 속이 단단하게 여물고 당이 오르는 과정에는 적당한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흙이 지나치게 마르면 뿌리가 충분히 작용하지 못해 당을 끌어올리는 힘도 약해지기 때문이지요.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요맘때는 식물이 스스로 얼지 않기 위해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일을 활발하게 하는데 이때 뿌리가 건강해야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은 오전 10시 이전에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밤늦게나 해가 진 뒤에 물을 주면 뿌리 주변 수분이 얼어버리며 냉해가 시작되기 쉽고 한번 손상된 뿌리는 회복이 어려워 배추 전체에 힘이 빠집니다. 간혹 준호 씨처럼 따뜻한 물을 소량씩 아침에 챙겨주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뿌리가 부드럽게 깨어나 낮 동안 필요한 만큼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 당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재배하는 결구형 배추는 외부 잎이 단단히 감싸주어 비교적 추위에 강하지만 속이 덜 차는 반결구형이나 불결구형은 중심부가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수분 관리와 보온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물과 온기의 균형을 맞춰주면 배추는 점점 자신만의 깊은 단맛을 만들어내며 다음 단계의 성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과 온기의 균형을 잘 맞춰주었다면 이제는 배추가 마지막으로 견뎌야 할 냉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서리가 잦아지는 늦가을에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잎의 상태를 가볍게라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리 피해를 받은 잎은 처음엔 색이 조금 탁해 보이다가 손으로 만졌을 때 물컹하고 끈적한 느낌이 들며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잎을 그대로 두면 상한 부분에서 곰팡이와 세균이 번져 속잎까지 영향을 주게 되므로 발견하는 즉시 아끼지 말고 밑동 가까이에서 잘라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들이 따뜻한 자리를 찾아 배추 속으로 숨어들곤 합니다. 달팽이는 습기가 많은 날 가장 활발해지고 배추 흰나비 애벌레도 마지막 힘을 내며 잎 사이를 파고들어 흔적을 남기지요. 독한 약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막걸리나 맥주를 담은 작은 그릇을 밭 가장자리에 두면 달팽이가 스스로 빠져들어 자연스럽게 방제가 됩니다. 애벌레는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 가볍게 뿌려주면 잎 표면의 환경이 바뀌어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 어르신들도 이 시기에는 잎 하나까지 소중히 살피며 마지막 정리를 해주어야 배추가 속까지 건강하게 여문다고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정성이 쌓여야만 배추는 김장 준비를 위한 완전한 모습으로 다음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잎 하나하나를 살피며 마지막 건강을 챙겨주었다면 이제는 배추가 언제 수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천천히 느껴보는 일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날짜만 보고 수확하려 하지만 사실 배추의 당도가 최고조에 오르는 시점은 첫서리가 내린 후 약 열흘에서 보름 사이의 짧은 기간입니다. 이때는 아침 기온이 영하 가까이 내려가지만 햇볕이 들면 속잎이 천천히 따뜻해지며 단맛을 끌어올리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수확 시기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배추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보는 것입니다. 단단하면서도 흔들림이 없다면 속이 충분히 찬 것이고 들었을 때 묵직한 무게가 손에 안정감 있게 느껴지면 거의 완성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드시 뿌리째 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기만 자르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금세 잎이 시들고 맛도 떨어지지만 뿌리가 달린 채로 캐면 배추가 가진 마지막 수분이 서서히 유지되며 저장성도 훨씬 좋아집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새벽 햇살이 퍼지기 전에 삽으로 배추 밑동을 살짝 들어올려 뿌리째 캐는 모습이 흔했는데 그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맑은 공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배추를 들어 올리면 그동안 쌓인 수고와 정성이 한순간에 결실로 이어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확까지 마쳤다면 이제 배추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맛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정성껏 키워온 배추도 보관을 잘못하면 금세 물러지거나 속이 상하기 때문에 수확만큼이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햇볕 아래에서 겉잎의 표면 수분을 2~3시간 정도 날려주면 저장 중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 보관 장소의 온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추는 0도에서 5도 사이의 서늘한 환경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호흡이 빨라져 금방 무르고 맛도 금세 떨어집니다. 또 배추를 눕혀두면 무게가 잎을 짓누르면서 상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가 아래로 향하게 세워두어야 오랫동안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당 한쪽에 구덩이를 파고 배추를 거꾸로 꽂아 흙으로 덮어두는 묻어두기 방식이 자주 쓰였는데 땅속 온도는 하루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보온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필요한 만큼 배추를 꺼냈으며 김장 재료를 오래도록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었지요. 다만 요즘처럼 아파트나 작은 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그늘에 신문지나 얇은 천을 둘러 세워 보관하면 그 전통의 지혜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까지 무사히 마치면 배추는 긴 여정을 마친 듯 조용히 겨울을 견디며 김장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배추가 겨울을 맞을 준비를 끝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해의 텃밭으로 향하게 됩니다. 배추를 뽑아 비워진 밭은 한눈에 보기에는 조용하고 텅 빈 듯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내년의 건강한 수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배추처럼 십자화과 작물은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 재배하면 뿌리옥병이나 무름병 같은 토양성 병해가 쉽게 남아 다음 작기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수확이 끝난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작물을 돌려 심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콩이나 완두 같은 콩과 작물은 땅속의 질소를 저장해 토양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고 뿌리 주변에 이로운 미생물이 늘어나면서 병해에 대한 저항력도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겨울 동안 밭을 놀리지 않고 마늘이나 시금치처럼 추위를 견디는 작물을 심어두면 땅이 얼어붙지 않아 토양의 숨결도 지켜지고 작은 텃밭이라도 계절 내내 생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맘때 석회를 뿌려 산성화된 흙을 중화해주고 몇 번 흙을 뒤집어 차가운 바람에 골고루 노출시키면 숨어있던 해충의 알과 번데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내년 농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길었던 폭염과 가을 장마로 모두가 고생한 한 해였지만 지금 우리가 차분히 밭을 돌보는 이 시간은 다시 시작될 봄을 위한 소중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보태준 만큼 내년의 텃밭은 분명 더 부드럽고 건강한 흙으로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배추를 지키며 보여주신 정성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곧 찾아올 김장철의 따뜻한 풍경 속에서 여러분의 노력이 깊은 맛으로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